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단 1초 만에 도망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1초의 결정을 지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는 바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입니다. 지옥주 훈련은 총 13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잠도, 휴식도 거의 없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죠. 130시간. 이것은 수십만 번의 초로 이루어진 기나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번의 전투에서 모두 이겨야 합니다. 단 한 번, 단 1초의 순간이라도 패배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초 결정의 무서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칠흑 같은 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태평양 바닷물 속에 있습니다. 지옥주 훈련이 시작된 지 이제 겨우 1시간. 앞으로 129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당신의 머리를 덮칩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훈련 초기에는 분위기가 마치 축제와 같습니다. 교관들은 총을 쏘아대고 포금탄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훈련생들은 서로의 팔을 단단히 걸고 흥분과 전의에 가득 차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 축제는 아주 잠깐입니다. 교관들은 어느 순간 모든 소음을 멈춥니다. 요란했던 총성도, 함성도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파도 소리와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습니다. 고요함. 그것은 흥분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가져옵니다. 훈련생들은 파도 고문이라 불리는 훈련을 위해 바다로 향합니다.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차가운 파도가 덮칠 때마다 당신의 뇌는 생존 본능을 깨웁니다. 투쟁 도피 반응. 당신의 몸과 마음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 순간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그 모든 이유는 사라져버립니다.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꿈,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맹세, 가슴에 달게 될 황금빛 삼지창 휘장. 그 어떤 명예도 자부심도 이 지독한 추위와 고통을 이겨낼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따뜻한 것들만이 떠오릅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나를 안아주던 연인의 품. 그 모든 안락함이 단 1초의 순간에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1초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훈련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머릿속으로 이 지옥을 수천 번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 무릎이 깨지는 아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순간의 기억까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비참한 상황을 미리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면 즉시 여기서 벗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당신의 마음은 순식간에 그래,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라며 포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고통을 이미 예상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1초의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1초의 순간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초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저는 그 1초의 순간 육신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 그대로 둡니다. 만약 물 밖으로 나간다면 그건 곧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정신만큼은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정신은 해변 위 따뜻한 파카를 입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우리를 지켜보는 교관들 곁으로 갑니다. 육신은 여전히 지옥에 있지만 정신은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따뜻합니다. 정신적으로 따뜻해진 저는 비로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고긴스. 아직 포기하지 마. 선택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여기서 종을 울리고 포기하면 넌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 이 물에서 나가는 순간 따뜻해지겠지. 샤워를 하고 마른 옷을 입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후에는 넌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게 될 거야. 저는 이렇게 제 뇌를 진정시킵니다. 당장 도망치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뇌를 다독이고 상황을 올바른 관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곳에 있고 싶어. 앞으로 130시간 동안 이런 1초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오겠지. 나는 그 순간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해.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나는 네이비실이 될 수 없어. 의사도, 변호사도, 내가 원하는 그 무엇도 될 수 없을 거야. 이것이 바로 1초 결정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통제하려 할 때, 아니, 이 몸의 주인은 나야라고 선언하는 것. 바로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저는 과거에 MIT에서 강연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명한 두뇌 과학자 한 분이 함께 판넬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정신력과 마음에 대한 질문에 이론적으로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의 몸을 실제 지옥 속에 던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론은 완벽할지 몰라도 그것은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쓴 이론과 실제 지옥의 한가운데서 온몸으로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지옥을 통과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 지옥에 들어가 봐야만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처절한 고민, 그 모든 것을 겪고도 끝내 이겨내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사람, 그의 이야기만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름길을 원합니다. 6분 완성복근 운동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결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영구적인 결과는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뇌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자단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에 우리가 이겨냈던 모든 어려움과 성공의 기억이 담긴 과자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잊고 살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그 과자 단지에 손을 넣어보세요. 과거에 겪었던 시련들, 그것을 이겨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맛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도 겪어냈어. 저런 어려움도 이겨냈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정말 대단한 놈이야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에 대해 오해합니다. 동기부여가 한번 생기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나옵니다. 목적 없이도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그저 불을 피우기 위한 작은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로 거대한 숲을 태울 수도 있지만 그 불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기부여가 가장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최고의 자신이 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과거 MIT의 그 학자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경지에 오르려면 무언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야 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내린 재능이나 유전적인 우월함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아이로 태어났는지, 제 마음속에서 어떤 끔찍한 싸움을 벌여왔는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 가장 어두운 방의 문을 굳게 닫아두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의 악마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표지판과 휴게소가 잘 갖춰진 4차선 고속도로, 즉 쉬운 길로만 가고 싶어 합니다. 길가에 놓인 삽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저는 그저 그 삽을 집어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만의 길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는 거대한 바위도 있고 진흙탕도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느리게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그 험난한 길의 끝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두려워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일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용기와 의지력, 그리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경쟁의 장입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말이죠. 누가 진정한 강자인지는 오직 고통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함께 고통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제 자신을 보고 싶습니다. 한 인간이 부서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며 세상에 소리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한때 나약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마음가짐 하나를 바꾼 후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각자의 지옥주가 있습니다. 시험, 취업,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1초를 지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지금 자신만의 지옥주를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